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 구축 사업이 창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창원 시민들의 생각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신입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은데 일부 공인중개사들까지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거제시와 통영시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환승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은 40분 이내에 한 차례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경남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 구축 사업이 창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체계에 등장해 지역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SBRT 도입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창원에는 고급 간선급행 버스 체계 SVIT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근 1단계 사업인 도계광장에서 명곡광장까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 위에 지하철로 불리는 SVIT 소식에 지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 시민들은 편리하고 안전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부산을 가봤을 때 느꼈을 때 좀 이제 교통 체증이 좀 많이 적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BRT 그 차선이 있으면은. 그래서 창원에도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로가 있고 중앙에 있으면은 중앙에 정류장이 있어서 막칠이나 오토바이 같은 사고 같은 건 없어서 좀 좋은 것 같아서 전 찬성한다고요. 버스 업계도 환영의 분위기입니다. 배차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돼 더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안전성에도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차 막히고 뭐 그런 거 이제 손님들도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반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창원은 차량 흐름이 원활한 편인데 기존 차로가 주면서 운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 창원에는 도로가 잘 돼 있어 교통 상황이 참 좋은 편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해서 더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SVIT.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지역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엔 대학 신입생과 취업 준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았습니다. 범행 수법들도 교묘해 중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전세 사기 사건에 일부 공인 중개사들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들에게 이사 비용 등 수백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신축 빌라를 매매 시세보다 비싼 전세로 계약하는 일에 공인중개사들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성공 보수를 챙겨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지자체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경찰에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임차인들은 불안과 고통만이 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해 스스로 유학까지 간 학생이 있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숙사 비용 대기도 벅찼지만 학업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전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유일하게 그 손을 잡아준 건 고향 김해였습니다.
아들 대신에 지역민이 준 특별 장학금을 받은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재들을 아끼는 김해 지역민의 사랑이 장학금으로 전달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38kg급부터 57kg급까지 한국 복싱 사상 무려 11체급 석권이란 최초의 대기록. 세계 복싱 선수권 대회 재패를 노리는 국가대표. 바로 김해 출신 복싱 천재 서민재 선수입니다. 2년 전 김해 시민들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서 선수는 잊지 않았습니다. 실업팀에 입단한 서 선수는 자신의 입단비를 더해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받기 전에는 체육관 사람들 거 쓰면서 좀 한 거잖아요.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새로운 장비 쓰고 나니까 쓰면서 하니까 능률도 더 오르고 그래갖고 좋은 장비 쓰고 운동 능률도 좀 더 오를 수 있게 그런 마음에 기부를 한 것 같아요. 따뜻한 경남에서 전국 훈련지를 찾아다니면서도 동계체전 알파인 스키 전 종목을 입쓴 신혜호 선수에게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도 김해 시민들이 만들어준 장학금은 힘이 돼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죠. 왔다 갔다 거리도 많이 멀고 장학금 받아서 비시즌은 체력 훈련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돈으로 체력 훈련 비용도 되고 그 체력 훈련 많이 해서 겨울에 성적도 그렇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김해 장학금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인재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키워야 할 인재를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렇게 4,900여 명에게 71억여 원을 지원해 성장시켰습니다. 올해 전달되는 기금만 675명에 9억 3,200만 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기탁자부터 대상자까지 모두 모여 축제처럼 열린 전달식은 인재를 향한 김해만의 특징을 더욱 보여줍니다. 학업을 원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학업을 못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학자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최소한은 없도록 시민들과 함께 잘 이렇게 장학재단을 키워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기업, 장학생이 다시 기탁자로 이어지는 김해 장학금은 진정한 내리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 가운데 대학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해가 갈수록 폐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총장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교는 총 19곳. 모두 지방에 있던 대학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88곳 중 85%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권역별 대학 입학 정원 감축 계획.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10배 가까이 많은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대학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예. 사실 이거는 충분히 예견된 문제입니다. 4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대학을 설립을 인가해주는 설립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이 막 늘어난 우후죽순 늘어났군요. 늘어났죠.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은 대학 통합 필요성을 말합니다. 1도 1 국립대학,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지난 2021년 두 대학 통합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대학의 여러 분야를 공유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또 어떤 분야는 통합을 하는 교과 과정을 통합을 해서 공유를 한다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총장은 또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대학들의 경우에도 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좀 자구책을 마련해서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김원영 강원대 총장을 초대해 지방대 위기,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김태호 의원입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국빈 초청이라며 우리 국격과 한미 동맹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가슴 뿌듯하게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우리 안보와 영내 평화의 린치핀을 단단히 조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갑 민홍철 의원입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재원 조달체계를 마련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매년 경전철 재정 지원에 500억 원가량을 쓰는 김해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역세권 개발 사업 이익 전부를 해당 지역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 사업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에 철도시설 또는 공공시설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철도 투자 재원을 마련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의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혜진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올 연말까지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 공제율이 오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역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진해구 이달곤 의원입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달곤 의원의 간사 선임을 가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정당과 정파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창원시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주요 국비 투자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등 63건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국가산단 디지털 전환 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마산역 미래역 환승센터 시범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정부 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정부 인사면담과 중앙부처 방문 등을 펼쳐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거제시와 통영시의 광역 환승 할인 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두 도시를 오갈 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타면 40분 이내 한 차례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경남도와 거제시, 통영시는 통영에서 거제 간 광역 환승 할인제 도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버스 손실금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30%를, 두 지자체가 35%씩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교통카드 사용 기록 기준으로 거제와 통영의 환승 수요는 10만 4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거나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입니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